역사 실화 3000년간 숨겨진 거짓말. DNA 하나가 고대 이집트 왕조를 법정에 세웠다. 서울 암흑가 봉인된 유골, 열리지 말았어야 할 증거. 2019년 11월 서울대학교 법과학연구소 지하 3층. 이곳에는 이름이 없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그저 보존실이라 불린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 빛도 소리도 최소화된 방. 수십 년이 지난 유골과 증거물들이 시간의 흐름을 거부한 채 잠들어 있다. 그날 밤 법유전학자 한도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있었다. 그는 살인사건도 실종사건도 아닌 역사자료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신지는 이집트 카이로 국립박물관. 운송 경로는 비공개. 협조 요청 문서에는 단 2문장만 적혀 있었다. 제18항조 시기 남성 미라.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재검증 요청. 한도윤은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재검증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만 쓰이는 표현이다. 학술 요청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고 그 결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등장하는 단어였다. 그 미라는 20세기 초 발굴된 이후 수차례 연구되었고 결국 DNA 분석 불가라는 최종 판정을 받은 대상이었다. 방부 처리에 사용된 수지와 향료, 그리고 당시 무분별한 보존 기술로 인해 유전 물질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즉, 다시 열 이유가 없는 유골이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밀봉된 특수 운송 상자가 도착했다. 온도 기록은 완벽했다. 누군가 이 미라를 절대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도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상자를 열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붕대, 그리고 갈색으로 변한 피부 조직. 머리는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흉부도 여러 차례 개봉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 미라는 너무 많이 열려 있었다. 연구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이건 단순한 학술 대상이 아니야. 그가 주목한 것은 치아였다. 상악 좌측 제2대 구치. 비교적 손상이 적었다. 고대 DNA 분석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부위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미라의 신원이다. 기록상 그는 왕족으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없다. 왕의 이름이 없는 왕족 미라. 이는 고대 이집트 기록 체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왕조 사회에서 이름은 곧 존재의 증명이다.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편했다는 의미다. 한도윤은 치아 샘플을 분리하며 생각했다. 만약 DNA가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인류학적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려진 판결을 뒤집는 재심이다. 며칠 뒤 첫 번째 분석은 실패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예상된 결과였다. 고대 DNA는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네 번째 시도에서 미세한 신호가 포착됐다. 완전한 서열은 아니었다.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한도윤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 미라는 침묵을 강요당했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치아 하나가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를 법정에 세우게 될 줄은. DNA는 침묵하지 않는다. 치아 샘플은 세 겹의 멸균 용기에 담겨 분리 보관되었다. 한도윤은 모든 절차를 다시 점검했다. 고대 DNA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오염이다. 단 하나의 현대 DNA가 섞이는 순간 모든 결과는 무효가 된다. 그는 분석 전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겼다. 본 샘플은 형사사건 증거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 연구를
조사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은 서울대 내부 시설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외부 협력기관이 추가되었다.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 동일 샘플,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연구진. 블라인드 교차 검증이 적용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핵 DNA가 아니었다. 미토콘드리아 DNA. 어머니에게서만 전해지는 비교적 보존 확률이 높은 영역. 열흘 후 결과가 나왔다. 염기서열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한도윤은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다. 이 미라의 모계 계통은 나일강 토착 집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대조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일치는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지역. 이집트 왕족이 아니라고요? 조수의 질문에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왕족일 가능성은 더 높아졌어. 다만 우리가 배워온 왕족은 아니지. 이 결과는 기존 역사 서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교과서 속 고대 이집트 왕가는 폐쇄적 혈통, 신성한 순혈, 외부 혼혈 배제. 그러나 DNA는 외부를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뒤 핵 DNA 중 일부가 복원되었다. 완전한 게놈은 아니었지만 Y 염색체 하플로 그룹을 판별하기에는 충분했다. 결과는 E1B. 이는 북아프리카 남부가 아닌 동지 중의 연안과 강하게 연결된 계통이다. 한도윤은 그제야 이해했다. 왜 이 미라가 연구 불가 판정을 받았는지. 이 미라는 틀린 게 아니라 불편했다. 이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고대 이집트 왕조의 혈통 서사는 무너진다. 연구진 내부 회의는 격렬했다. 오염 가능성은, 샘플 손상은, 정치적 파장은. 그러나 모든 의심은 검증으로 제거됐다. 세 나라, 세 기관, 동일 결과. 이 시점에서 한도윤은 방향을 바꿨다. 이건 생물학 문제가 아니다. 은폐의 구조를 추적해야 했다. 그는 고문원 분석가 이서현을 불렀다. 법학 전공, 고대 기록 해석 전문가. 이서현은 왕조 연표를 펼쳐놓고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요, 제18왕조 초반 계승 기록이 갑자기 단절됩니다. 왕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모계 기록은 사라졌다. 왕비의 출신, 혈통, 심지어 이름까지 공백이다. 고의 삭제입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시 이집트에서 왕의 신성성은 혈통에서 나왔다. 외부 혈통, 특히 외래 모계는 정통성을 흔드는 치명적 요소였다. 한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DNA를 지웠군요. 미라는 여러 차례 재처리 되었다. 일반적인 방부를 넘는 수준. 유전 물질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인간의 계산은 완벽하지 않다. 치아 하나가 남았다. 그날 밤 한도윤은 보고서를 쓰다 멈췄다. 이 연구는 더 이상 학술 논문이 아니다. 고대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 증거 인멸 사건. 그리고 그 증거는 3000년이 지나 다시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DNA는 기억한다. 우리가 지우려 한 것들을. 왕조의 혈통은 조작되었다. 연구 결과가 외부로 전달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논문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먼저 퍼졌다. 이집트 왕족 DNA가 순혈이 아니라는 연구가 있다. 학계는 즉각 반응했다. 특히 이집트 고고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유전자 결정론이다. 식민지 시각의 반복이다. 비판은 거셌지만 정작 데이터에 대한 반박은 없었다. 한도윤은 일부러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폐쇄된 학술지는 의미가 없었다. 이건 검증을 피할수록 의심이 커지는 사안이었다. 2020년 2월 베를린.
고대사 법과학 공동 심포지엄. 한도윤은 증언대가 아닌 발표자로 섰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증인과 같았다. 우리는 왕의 이름을 밝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이 삭제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미라의 치아 단면 사진을 보여주었다. 방부 흔적, 재처리 자국, 비정상적인 열 변형. 이 미라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는 고대 기준으로도 이례적이다. 미라는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사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존재였다. 반대측 학자는 질문했다. 재처리가 항상 은폐를 의미합니까? 한도윤은 잠시 침묵한 뒤 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처리 후 목의 기록이 동시에 사라졌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토론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분위기는 점점 바뀌고 있었다. 문제는 혼혈이 아니었다. 문제는 지웠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독일 연구진이 추가 분석을 발표했다. 다른 제18왕조 미라 3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두 서로 다른 목의 계통.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신성한 혈통으로 연결된 왕가. 이 시점에서 학계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했다. 왜 우리는 왕비들의 출신을 모르는가? 이 질문은 곧 문서 분석으로 이어졌다. 왕조 기록에서 반복되는 패턴. 왕의 업적은 상세하지만 왕비의 혈통은 흐릿하다. 이서현은 이를 법적 침묵이라 불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전략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법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왕의 혈통은 곧 신의 혈통이었다. 외부 혈통은 신성성의 훼손이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통치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은 단순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유고를 재가공한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DNA는 시간을 견뎠다. 2020년 6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다. 제목은 의도적으로 건조했다. 제18왕조 추정 미라의 유전적 기원에 대한 재검토. 그러나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논문 발표 후 몇몇 박물관은 전시 설명문을 수정했다. 순수 혈통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집트 문화부는 공식 성명을 냈다. 본 연구는 학술적 해석 중 하나일 뿐. 법정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 한도윤은 그 문장을 읽고 웃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문명 전체가 증거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과거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미 시작되었다. 법정 없는 판결문은 없었다. 재판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그 어떤 법정보다도 명확했다. 논문이 발표된 이후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교과서 편찬위원회였다. 표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록에 단 한 줄로 남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컸다. 순수 혈통, 신성한 왕가, 외부와 단절된 왕조. 이 표현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등장한 말은 조심스러웠다.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통합. 문명은 그렇게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한도윤은 이를 판결의 효력이라고 불렀다. 누군가 유죄를 선언하지 않아도 증거가 남으면 사회는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그는 강연 요청을 거의 받지 않았다. 대신 내부 자문 요청이 늘어났다. 박물관, 연구소, 출판사. 질문은 하나로 수렴했다. 이 연구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곧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대답은 늘 같았다.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시실에서 일어났다. 카이로 국립박물관 왕조 미라 설명문 아래 작은 문장이 추가되었다. 최근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문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진실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법정에서라면 조건부 인정에 해당한다. 그해 가을 한학술 토론회에서 한 원로학자가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그 말은 자백처럼 들렸다. 그러나 자백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서술을 수정한다. 한도윤은 그 점이 더 무섭다고 느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그는 이서연과 함께 하나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주제는 단순했다. 고대 국가 권력이 불편한 증거를 관리하는 방식, 미라 재처리, 기록 삭제, 혈통 언급 회피. 이 모든 것은 범죄라기보다 통치 기술이었다. 그리고 DNA는 그 기술이 실패했음을 증명했다. 한도윤은 보고서 결론부에 이렇게 썼다. 이 연구는 고대 이집트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연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증거 관리자. 그 표현이 더 정확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기 때문이다. 권력은 여전히 불편한 사실을 지우려 한다. 다만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DNA는 지금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판결 이후 남겨진 것들 모든 판결이 끝난 뒤에도 법정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체포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책임을 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분명히 종결되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도윤은 연구실 책상 위에 처음 도착했던 운송 기록을 다시 올려두었다.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인장이 찍힌 문서. 그 아래 적혀있던 문장. 재검증 요청.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무죄도 유죄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사회였다. 권력이 있었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흐르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DNA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몇몇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왔다. 이 연구가 우리가 믿어온 것들을 너무 쉽게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한도윤은 그 질문을 오래 곱씹었다. 그리고 답했다. 무너진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진실은 묻힐 뿐이다. 이 사건 이후 고대사 연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문헌이 아닌 증거를 먼저 묻는 태도. 기록은 누가 남겼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왜 침묵했는가? 이 질문들은 형사 수사에서나 쓰이던 것들이었다. 이제 역사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한도윤은 마지막으로 미라의 치아 샘플을 보존실로 돌려보냈다. 추가 분석은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그 치아는 왕의 신분을 증명하지도 이름을 밝혀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연구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을 남겼다. DNA는 신분을 말하지 않는다. DNA는 사실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더 이상 신성한 혈통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복합사회로 이해된다. 이것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었다. 문명은 위대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문명은 비로소 인간의 것이 된다. 한도윤은 그날 밤 연구소 불을 끄며 생각했다. 법은 사람을 심판한다. 역사는 이야기를 남긴다. 그리고 DNA는 그 사이에서 침묵하지 않는 증인으로 남는다. 판결은 끝났다. 그러나 질문은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우고 있는가?